자, 오늘은 대표적인 프로 스포츠로 꼽히는 리그 제도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유럽하고 미국 4대 리그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로 리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야. 리그 제도는 처음에 리그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서커스단 같이 야구팀이면 저쪽 동네 가서 이제 뭐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리그를 만들자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비슷한 전력을 가진 팀들끼리 일정한 규칙하고 뭐 이런 규격이 정해진 경기장 이런 데서 하면 좀 더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리그 제도야. 그리고 리그 유럽하고 이제 이쪽하고 미국하고 대표적인 게, 유럽은 축구가 대개다가 승강제로 운영이 돼. 뭐 EPL 밑에 이제 한 3개 리그 프로라 불리는 리그가 있고, 그 밑에 또 여러 단계 수준의 리그가 있다고. 그게 축구고, 그다음에 미국은 승강제가 없어. 그런 게 아예 없어. 대신 이제 리그 제도는 막판에 가면 재미가 없어져. 특히 순위가 확정돼 버리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막판 뒤집기, 이게 포스트 시즌이야. 여러 팀을 뽑아서 이제 포스트 시즌을 열어서 끝까지 흥행 열기를, 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다고. 그다음에 축구는 막판에 이제 승강제야. 떨어지는 팀하고 올라가는 팀. 이거 갖고 이제 흥미를 끝까지 끌고 간다고. 그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리그 사업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피자헛이나 이 뭐 버거킹하고 같은 그런 종류의 프랜차이즈 사업이야. 그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연맹이라고 하고, 프랜차이지를 이제 구단이라고 해. 보통 클럽이라고 하지. 영어로 하면 이게 클럽 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해도 이제 저게 프로 구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이 원서로 이제 책을 읽을 때. 근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버거킹에서는 각 가맹점의 이 가격, 만드는 방법, 뭐 인테리어 이런 걸 정해줘. 근데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각자가 만들어, 자기 제품을. 단지 이 KBL, KBO 같이 이 브랜드만 같은 브랜드를 쓴다고. 근데 이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KBL 하면 L자가 리그야. K리그 해도 리그야.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MLB, 메이저 베이스볼 리그야. 근데 우리는 KBO야. O자가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뭔가 PR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메이저리그를 MLB를 홍보한다 그러면 뭔가 말이 돼. 그 리그를 홍보한다, 판매한다, 이게 말이 되는데, 우리는 KBO를 홍보한다면 KBO 사무실 또는 이걸 홍보하는 걸로 돼버려. 그래서 이게 끝에가 베이스볼 리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꾸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그래서 KBO가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그 명칭, 이게 상품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건 지금 조직으로 돼 있다고. 일본도 그래서 바꿔서 끝에 베이스볼이 들어가게. 그래, 리그에서 핵심은 리그를 처음 만들 때 이 모든 스포츠 이벤트를 제조하는 공정이야. 누구한테 팔 건지 제일 먼저 생각하고 판로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그 핵심 리그가 흥행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거, 이게 희소성하고 다음에 팀 간 전력 균형, 다음에 순수성이야.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건가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어떤 리그든지 마찬가지야. 저게 전력 균형이 잘 안 되면 리그에 가맹한 회원들 간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 그게 대표적인 게 EPL이야. 그거는 상위 4-5개 구단 말고는 밑에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어. 그 빈부격차가 생기게 돼 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망한 구단은 5개야. 산미, 청보, 해태, 현대 뭐 이런 식으로 5개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프로야구 단 도산 비율은 중소기업 도산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써먹을 때는 나중에 구단 사고 팔 때, 이때 이제 가치 평가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한 팀 간 전력 균형, 저게 5할 오픈에서 6할 오픈 사이, 저게 최적 승률이야. 홈팀이 저 승률을 유지할 때 관중이 제일 많이 와. 7할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안 가도 이긴다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중이 떨어져. 평균적으로 저 승률이 최적 승률이야, 리그 제도에서. 다음에 이제 전력 균형을 위한 제도, 저건 이제 미국 프로 리그에서 도입하는, 나중에 제도하고 법률에 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리저브 클로즈라 그래. 리저브 시스템 혹은 리저브 클로즈를 미국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저게 루키 드래프트 하면 정확한 영어 명칭은 루키 드래프트야. 루키는 신병, 신인 이런 걸 전부 다 루키라 그래. 신인을 뽑을 때 전년도 팀 성적하고 역순으로 지명을 하는 거, 이게 드래프트야. 다음에 셀러리 캡,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코브하고 KBL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걸 정해놓는 이유가 이제 팀 간 전력 균형을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유럽, 스페인, 뭐 이탈리아, EPL 이런 데는 셀러리 캡이 없어. 그래서 이 돈 많은 구단일수록 좋은 선수를 싹쓸이하기 때문에 팀 간 전력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 이 상태야. 그다음에 아까 희소성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구단 숫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구단 숫자를 제한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프로야구가 20개 구단이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프로 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설 이유가 없어.
그걸 프랜차이즈 게임이라 그래. 구단 숫자가 6개다 하면 야구장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구단에다가 이제 오파를 한다고. 야, 우리 도시로 와라.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구단 숫자를 제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다음에 구단 숫자가 많으면 선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수 몸값이 올라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하는데 요거 정할 때 이제 구단주들이 직접 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꼽혀 있어. 그다음에 몇 개가 적정한 구단 숫자냐? 한 지역에서, 한 나라에서 그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있어. 몇 개가 적당하냐? 우리나라 KBL은 통일되기 전에는 10개 이상 안 넘어간다 하는 걸 못을 박아놔서 저거는 이제 KBL은 10개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저 첫 번째가 선수 공급량이야. 선수 공급량에 맞춰서 구단 숫자를 정해야 돼. 저게 공급량이 줄어들면 용병 선수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또 대표적으로 KBL이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중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국내 선수 역할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KBL이 이 내리막길에 있어. 그다음에 총 인구수 이것도 아주 중요해. 야구는 지금 생각할 때 전부 다 100만 명 이상이 돼야지 그게 뭐 25,000석에서 30,000석 사이즈의 최소 좌석 점유율이 65% 이상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해.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그게 45만 명인데 맨유 구단 하나만 1개 구단이 연간 파는 표가 178만 장이야. 이제 그건 뭐 유럽 축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 소득 이게 뭔가 뒷받침이 돼야지 이 티켓이나 뭐 이런 게 팔릴 수가 있다고. 여기 이제 저기서 대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케이스, 제주 유나이티드 그 서귀포 쪽으로 연고지를 정했는데 그건 이제 대실패작이야. 다음에 이제 흑자 운영되는 소도시, 예를 들어서 광양에 있는 축구단이 흑자다. 그러면 30만 명 이상 도시는 전부 다 프로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게 이제 흑자로 운영되는 소도시,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리그 규약에 보면 이제 다른 리그 팀하고는 경기를 안 한다. 또 마케팅 독점 지역 이걸 설정을 해줘. 예를 들어서 방송 중계권, 지역 방송 중계권 이런 것도 이제 특정 지역 이걸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한 시장에서 다른 구단하고 경쟁을 우리 스스로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타 구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 지역을 설치 안 한다. 대개 이런 게 리그에서 저기 이제 연고지 변경, 아까 구단 창설하고 연고지 변경, 이게 리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안이야. 연고지 변경 저게. 그다음에 순수성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 사고들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순수성이 문제가 되는 게 승부 조작이야. 그게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순수성을 유지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형제 구단, 형이 메이저리그에서 저 구단을 갖고 있고 동생이 저 구단을 갖고 있다, 이걸 허용을 안 하는 이유는 담합이나 승부 조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초반에 동생 구단이 아예 희망이 없으니까 선수들을 형 구단한테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 리그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야. 실제 이제 우리나라 프로 구단 숫자가 지금 2014년 시점에서 몇 개냐 하면 내가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프로자가 붙어 있는 구단 숫자는 지금 60개야. 근데 저기에 이제 K리그 중에 챌린지 리그, 이걸 포함했을 때 60개야. 60개고 지금 내년에 일랜더 그룹에서 K리그 챌린지에 이제 참여한다. 그 이제 구단을 만들었고 감독도 선임했고 프론트도 마케팅 팀장은 뽑았더라고. 프론트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KT도 이제 내년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62개가 돼. 근데 이 프로 구단이 몇 개냐 할 때 이 공식적으로 프로 연맹에 등록된 구단 숫자가 이렇고, 저게 이제 삼성전자 홍보팀에 속해 있는 삼성 썬더스를 과연 프로라 해야 되냐 말아야 할 거는 그거는 이제 좌우 문제고, KBL 회원인 거는 이제 분명해. 이제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연맹이 하는 일, 그다음에 구단이 하는 일, 이게 이제 역할 구분이 돼 있어. 연맹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연맹이라는 게 이제 구단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게 연맹이라고. 그러니까 전 구단이 공동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연맹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구단에서 하는 일은 이제 마케팅, 팀 전력 강화, 홍보, 뭐 티켓 판매, 스타 만들기, 뭐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이 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게 시장 관련 요인, 조직 관련 요인, 시장 관련 요인을 연맹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조직 관련 요인은 이제 연맹에서 어느 특정 구단만 갖고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저기 전력균형, 이게 특정 구단만 해갖고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경쟁 제품보다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리그 차원에서 뭔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서 EPL은 이제 방송 중계권 50%만 N분의 1로 공동 분배를 해. 나머지 4분의 1은 노출 빈도, 중계 빈도,
또 나머지 4분의 1은 팀 성적 이걸로 이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전력 이 균형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NFL 미국 미식 축구는 거의 모든 수입을 공동 분배를 해. 그래서 거기는 거의 다가 이제 뭐 다 흑자 구단인데 그런 게 이제 제도적 장치야. 또 제일 불균형을 많이 이제 만든 주범이 일본 프로야구의 요미우리야.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본 프로야구는 이 구단이 직접 방송사하고 중계권 계약을 해. 그래서 이 인기 없는 구단 중계권료는 게임당 뭐 500만 엔 뭐 이 정도로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기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1억 엔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이 빈부격차가 생겨. 저 제도적 장치 때문에.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경쟁력. 앞에 이제 다른 종목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주 경쟁 상품이 영화야. 여기서는 야구, 축구, 뭐 농구, 배구 전부 다 영화가 제일 경쟁 상품이야. 그다음에 연맹에서 해야 될 스포츠 프로퍼티, 이게 중계권, 그다음에 타이틀 스폰서, 그다음에 머천다이징하고 라이센스 사업, 이게 주로 이제 연맹에서 통합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저 가치를 키울 수가 있어. 저런 게 이제 연맹에서 해야 될 대표적인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중계권 판매, 이것도 일본 야구만 이제 구단에서 개별 판매를 하지만 대개의 리그는 이 권리를, 중계권을 연맹에다 몰아주고 너가 모아서 팔아라 하고 n분의 1로 분배해라 하고 이제 위임을 해. 지금 600억인가 700억 불렀다 하더라고. KBO에서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계권 그 작년까지 올해까지 270억이야. 참고로. 그러면 최소 뭐 한 400억 정도는 이제 갈 건데, 그게 개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몰아줘 갖고 이 협상하는 게 낫다는 뜻이야. 그다음에 이게 스포츠 이벤트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야. 팀 관련, 조직 관련, 시장 관련. 저기서 조직 관련, 팀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 또는 유명한 감독이 있는 팀, 이게 이제 이 구단 가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EPL에 소속된 팀이냐, 아니면 그 밑에 챔피언스 리그냐, 아니면 디비전 2냐, 같은 프로인데도 메이저리그로 치면 MLB냐, 트리플 A냐 하는 게 이제 조직, 전통 뭐 이런 데 관련된 걸 이제 조직 관련 요인이라 그래. 시장 관련 요인은 서울에 있는 팀이냐, 서귀포에 있는 팀이냐. 이거는 그 시장에 따라서 이 구단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시장 관련 요인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이 자치단체하고 딜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구단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리그 종목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단을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시민구단으로 돌리고 연간 얼마씩 현금을 지원해준다 하고, 한편으로는 내심 이제 히어로즈가 만약에 성남으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장을 아주 근사한 경기장을 지어주겠다 하는 걸 사실 내심 이제 그걸 노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야구단이냐 축구단이냐 이럴 때 이거는 리그 차원에서 우리는 경기장을 야구단 같으면 이래 주장을 해야 돼. 우리는 1년에 최소 75일 경기장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축구는 가면 축구는 340일 놀게 돼 있다. 1년에 홈 경기가 25경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단을 유치하려면 야구단을 유치하는 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낫다. 이런 논리로 자치단체한테 뭔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치단체가 원하는 거는 저 5가지야. 지역 경제, 지역 인지도, 지역 이미지, 그다음에 타 분야 산업 발전, 그다음에 주민들의 심리적 소득. 이거는 강원도민이 얻게 되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에 산다, 또는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 시민이다, 주민이다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민들이 얻는 심리적 소득이야.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건설, 이것도 이제 연맹 차원에서 이제 뭘 이제 해줘야 되는데, 경기장 건설 동인,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구장하고 대구구장이야. 이게 이제 주민들이, 야, 이게 저 1960년대 또 한 군데는 1948년도에 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게 쪽팔린다 하는 게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자치단체장도 대개 이제 이런데 혹하게 돼 있어. 스포츠 팬이 자기이자 유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 활용을 잘 해야 돼. 저기 이제 빅 이벤트 유치 가능성하고 프랜차이즈 성강제도 저게 경기장 짓는데 영향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게, 저게 경제학 책에 꼭 나와. 이게 EPL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 도시에서 이 경기장을 엄청난 세금으로 지었어. 근데 그 시즌 끝나고 이 팀이 2부로 강등이 됐어. 다시 올라오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야,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성강제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사실은 경기장 짓는데 없다 할수록 이제 나은 거라는 뜻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브랜드 같이 그다음에 수입 분배율, 입장 수입 분배율이야. 저게 이제 이것도 리그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야. 100대 뻥인 구단 리그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72대 28 야구, 축구는 거의다가 100대 뻥이야. 원정팀은 입장 수입을 이제 안 갖고 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우리나라 야구는 9년이야.
8년이면 해외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6년이야. 그다음에 우리나라 축구는 거의 뭐 한 3년 되면 자유계약 선수가 돼.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엄청나게 몸값이 뛴다는 뜻이야. 저 기간이 짧을수록 리그 차원에서는 이제 재정 부담이 엄청 커져.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제도. 우리나라 K리그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2명이 참여를 해. 그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는 구단주 플러스 커미셔너. 그다음에 EPL 같으면 커미셔너가 없고 20명, 구단주 20명이 결정을 해. 그다음에 이 제도는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제도, 국민체육진흥법도 있어. 그거는 이제 스포츠 토토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시설에 관련된 이 법률들이야. 요거는 다음에 따로 제도하고 법률 이거는 따로 한번.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눴을 때 구단 사업하고 연맹 사업하고 크게 나눴을 때 경기력하고 노동에 관련된 이 노동에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단체 협상 이게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해. 선수 노조하고 단체 협상을 거의 5년 단위로 하는데 그게 이제 노동에 관련 선수 복지, 최저 연봉, 샐러리 캡, 액수 조정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거하고 구단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연맹은 주로 이 지원을 하되 독자적인 이제 사업도 구단 사업 중에서 이제 이 선수단 운영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구단 사업은 이제 시간하고 돈을 어떻게 뺐냐 하는 게 이제 구단 사업의 핵심이냐. 팬들의 시간하고 돈을 어떻게 뺐냐 하는 거야. 저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고, 뭐 수입은 다각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프로 구단이 전부 다 안고 있는 이 문제야.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하는 거. 그다음에 핵심 사업은 팬 확보인데, 저기 왼쪽 거는 아이다 이론에서 AIDA 소비자 행동 이론에서 나온 거고, 저기 오른쪽 거는 실제로 이제 열성 팬이 되는 단계 이게 이제 재관람 여부를 어떻게 하면 결정하게 할 건가, 다시 오게 할 건가,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마케팅 쪽에서 이걸 무슨 이론이라 그래? 파레토 법칙. 이게 사실은 관중 동원을 위한 이제 사업 계획을 짤 때는 반드시 이걸 명심해야 돼. 파레토 법칙을. 이 20%의 예를 들어서 1회 추리를 하면 프로야구 관중이 1000만 명이 되려 그러면 1000만 명이 되려 그러면 딱 핵심 팬 200만 명이 4번만 오게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딱 800만 명이 돼. 나머지 200만 명 채우는 거는 쉽다고. 실제로 프로 구단에서 관중 이제 원래 목표 120만 명이다 할 때도 제일 먼저 채워야 될 게 13게임이야. 그 13게임은 일요일, 초파일, 어린이날 이때는 무조건 10,000원이다 하고 이제
그 가정하에서 나머지 13게임에 3만 명이면 그게 40만 명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게임에서 한 70만 명, 그럼 평균 12,000명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120만 명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핵심 팬, 골수 팬, 만약에 100만 명 채우겠다 그러면 자기 팬들 가운데 20만 명이 매번 오게 하는 거야. 그런 전략을 짜는 게 핵심이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항상 시간을 명심해야 돼. 이 흥행 사업에서는 돈뿐만 아니고 시간, 이게 아주 중요해. 이 구단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사업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저게 이제 여자 화장실에 교통 트래픽이 체증이 걸렸을 때 남자 자변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저게 나고야 돔이야. 저것도 이제 시간을, 팬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야. 구단에서 하는 게 시즌 티켓 발행. 다음에 이제 이 티켓 판매, 이거에 구단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저런 여러 가지 할인 시스템, 저건 메이저리그나 우리나라 구단이나 사실 똑같아. 그 정도로 이제 저런 판매 기법에는 뭐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저게 미니 플랜이라고 해. 미니 플랜 저게 뭔가 하면 토요일 경기만 또는 특정 팀하고 하는 경기만 또는 금토일 경기를 묶어서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 미니 플랜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저 학생 할인이야. 우리는 가면 학생들은 전부 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미국 같으면 각 구단마다 저 학생 할인 시스템이 다 달라. A 학점, 올 A 학점 받은 학생 이라면 이걸 대상으로 시즌 티켓을 주는 구단도 있고, A 학점 받은 학생한테만 할인을 해주는 구단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우리는 학생이라 하면 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저게 아주 재밌어. 저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금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금도장만 관원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내가 직접 잡지, 스포츠 비즈니스 잡지에서 직접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 구단만, 이 도장만 이 관원들이 많냐 하니까 뭐 이런저런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각 학교 전교 회장을 꼭 여기에 다니게 한대. 가면 또 특히 반장 또는 그 또래의 오피니언 리더 이러면 이제 그 딸려가는 학생들 숫자가 많이 생겨. 실제로 야, 쟤는 금도장에 가서 공부를 잘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들이 야, 쟤 다니는데 너도 다녀라 하는 그런 게 이제 그런 효과도 있어. 그다음에 팬 1인 지출 극대화 전략. 이게 뉴욕 양키즈 티켓, 제일 비싼 티켓이 9억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81경기 보는데 9억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 스위트석 판매 금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억 원 정도 돼. 한 구단에서 발생하는
일반석이 아니고 고급 좌석 판매로 얻는 수입만 한 500억,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억 되더라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경기장 좌석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사이즈의 한계야. 그래서 이 고급 좌석들을 만드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티켓 판매 이게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비슷하다 했는데 미국은 순발력이 있어. 각 구단에서 보면 순발력이 있는데 저 티켓 드래프트 파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만 이제 내가 소개를 해줄 건데 티켓 드래프트 파티 이건 뭔가 하면 NBA에서 개발한 거야. 개발을 했는데 미국 금융 위기 닥쳤을 때 시즌 티켓 홀더가 대개 이제 정권 은행 이쪽인데 거기서 대규모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니까 원래 시즌 티켓이 잘못하면 안 팔리겠다 해서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시즌 티켓을 사더라도 이걸 되팔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경기를 드래프트 시장에 내놓고 그 티켓 없는 사람이 살 수 있게 이게 이제 티켓 드래프트야. 루키 드래프트를 본따서 이런 거 이제 딱 안 팔리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퍼스널 시 라이센스 혹은 이제 퍼머넌트 시 라이센스라 그러는데 저게 이제 시즌 티켓 사는데 대기 기간이 8년까지 간 구단도 있어. 8년 지나야지 이제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구단도 있다고 실제로 미국에. 대기자 없는 구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시즌 티켓을 살라 그러면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판매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PSL이야. 실제로 이거 갖고 이제 경기장 짓기 전에 이걸 판매를 해서 이걸로 경기장 건설 재원을 한 30% 정도 충당을 해. 이게 이제 티켓이 잘 팔리니까 시즌 티켓 다음에 이제 이게 퍼스널 혹은 퍼머넌트 시 라이센스 이것까지 이제 개발이 됐다고. 요거는 양도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컨도미니엄 이용권하고 이 비슷한 거야. 그런 개념이고 얼마든지 양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 도입해서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캐롤라이나 팬더스 구장이야. 여기서 한 30% 정도를 이제 이 판매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기 기간 이거 내가 저기 어디 홈페이지에서 찾았는데 엄청나게 대기 그러니까 이게 PSL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걸 갖고 있어야지 저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시장이 생겼는가 하면 티켓에 관해서면 이제 저기 암표 상위 암표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야. 저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세컨더리 티켓
마켓이라 그래. 2차 티켓 시장. 저게 유럽하고 미국에서 한 10조 정도 시장이 돼. 저 시장만 2차 티켓, 저게 이제 스터브허브라는 회사가 이제 회사가 제일 큰 회사야. 저 2차 티켓을 다루는 이제 회사 중에서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저게 왜 어떻게 저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저게 이제 그 2차 티켓 판매하는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제 갖고 있는데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건 주로 고가 티켓에서 이제 저런 게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짜리다. 그럼 근데 내가 어디 해외 출장이나 뭐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그걸 $85에 팔아달라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100짜리면 $110에 사야 돼.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그게 차액이 $25가 생기잖아. 회사 입장에. 그러면 그거 갖고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데 쓰고 세금 내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고가 티켓이 드물기 때문에 이제 저게 아직 형성은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 안표상들은 이 스포츠 티켓만 이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지급 물품이 아주 다양해. 내가 야구장에서 이제 안표상 단속을 하려고 매표 창구 16군데에다가 안표상 사진을 다 찍어갖고 걸었어. 이 사람한테 표 사지 말라 하고 사진을 다 찍어갖고 걸었더만, 이게 이 사람들이 한 30분 만에 멤버가 싹 바뀌더라고. 중년 부인으로 확 바뀌어. 아주 순발력이 내가 그걸 속으로, 야, 넌 먹고 살만하다. 저래 신속하게 이 멤버 체인지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다가 내 추석 때 표사로 서울역에 갔다가 그 사람들을 또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장표, 뭐 공연장, 뭐 기차표 이런 걸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더라고. 요게 이제 블랙마켓을 공개시키는 거,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봤을 거야.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그 강의한 마이클 샌들, 그게 어디 도쿄 대학인가 가서 강의하는데,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는 표, 이게 프리티켓인데 공짜표인데 그게 이제 안표로 막 돌아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때 그 강의장에서 첫 학생들한테 물어본 말이, 안표가 이제 정당한가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정당한가 안 한가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학생으로 있었다 그러면 나는 세금만 낸다면 상관이 없다 주의야. 그게 안표가 되든 뭐가 되든 정당하게 세금만 내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2차 티켓 시장, 이거는 안표상하고 다른 게 이 세금을 낸다는데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내가 스포츠 조직에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제 티켓 시장도 앞으로 이 투자의 대상이 된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퍼스널 시 라이센스 같은 거, 이런 가격, 이게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미래의 티켓 시장,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2차 티켓 시장도 없고, 그러면 이제 스포츠 조직에는 사실은 이 창의적인 인물,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내가 이걸 이 조직론 강의할 때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구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펜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건가, 또 티켓을 어떻게 판매할 건가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아놔야 돼. 이게 처음에 스포츠 이벤트의 주요 고객 그룹, 바이어 그룹이 지금 오늘은 이 구단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최종 소비자 팬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팬을 끌어모을 건지 하는 게 구단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두 번째 고객, 이게 스폰서 광고주야. 그러면 이 스폰서 광고주는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내가 이 기말고사 때 꼭 물어볼 건데, 스포츠 스폰서십을 구매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야. 그걸 여기 반대로 그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한테 주는 베니핏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첫째,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첫째, 기업 이미지 제고야. 그 기업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스포츠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사례로 소개되는 게 미국의 큰 대형 마트에서 이때까지는 이제 일반 종목에 후원을 하다가 골프로 바꿨어. 왜 그런가 하면 골프가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그게 뭐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삼성이 영국 럭비에 후원을 하는 이유, 이거는 영국 남학생들 남자들한테 신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운동이 럭비야. 그러면 럭비라는 거는 이제 신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차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기업 이미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인지도, 두 번째 인지도야. 현대차, 이거는 올림픽하고 조금 달라. 전 세계에 제일 글로벌하고 시청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월드컵이야, 축구 중에서. 그게 이제 현대차가 거기에 뭐 한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현대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야. 기업이 원하는 거. 세 번째, 접대 기회야. VIP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걸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PGA나 LPGA 골프 대회, 이걸 하면 그 사전에 프로암 대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유명한 로비 대상이 되는 정치인하고 골프를 칠 수 있다, 한 팀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런 걸 후원하는 거는 그 기회를 영구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게 접대 기회야.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 상암 경기장에 스위트석을 산단 말이야. 거기에 빅 이벤트가 월드컵 4강전이 열리는데 대통령도 만나기 힘든 사람을 이 축구라는 걸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접대 기회야. 그다음에 이제 제품 시용 기회, 영어로 이야기하면 트라이얼이야. 백화점 밑에 음식 시음회, 길거리에서 콜라 시음회 하듯이
시용기에 한번 벤츠를 한번 타볼 수 있는 시승, 그런 건 시승이 전부 다 영어로 하면 트라이얼이야. 그러니까 내가 벤츠를 팔고 싶은데 벤츠를 타볼 수 있는, 갤러리들한테 벤츠를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면 벤츠에서 그 대회에 스폰십 투자를 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타본 사람들이 그 차를 안 타본 사람보다 20%더 구매를 한다는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승 기회 이런 걸 줄 때도 이제 스폰서들이 스폰십에 투자를 하는데, 스폰서 베네핏은 그 네 가지야. 기업 이미지, 기업 인지도, 접대 기회, 다음에 제품 시용 및 판매 기회. 이 네 가지를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거라고. 물론 미디어 노출은 이제 당연히 따를 수 있는 거.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기업, 최종 소비자, 다음에 방송사도 기업군에 넣고, 다음에 한 가지 그룹이 아까 뭐 자치단체 니즈 한 거, 자치단체들이 원하는 것도 5가지야. 그러니까 마케팅 이 사업을 할 때, 프로 구단 사업을 할 때, 특히 프로 구단, 프로 스포츠에서는 자치단체하고 이제 기업, 다음에 최종 소비자, 이래 포커스를 맞추는데, 자치단체가 원하는 것도 도시 인지도, 도시 이미지, 이거는 기업하고 똑같아. 두 가지는 기업이나 자치단체나 서로 원하는 게 똑같다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연관 산업 발전,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심리적 소득, 평창. 그러니까 지금 기업 네 가지는 내가 설명을 해줬고, 아까 자치단체 이 5가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업이 원하는 거, 자치단체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팬들한테 구단이 받아야 될 거는 돈만 아니고 시간이야. 티켓 팔아서 돈만 갖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프로 스포츠에서 주요 고객군들한테 뭘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뭘 팔락을 하면 자치단체 포함해서 그걸 확실하게 팬들한테 뭘 팔 때는 돈만 갖는 게 아니고 시간을 프로 스포츠에서 염두에 둬야 되고, 기업한테 뭔가를 팔 때는 그 네 가지를 이제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되고, 자치단체한테 경기장을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싼 임대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프로 스포츠에서는 기본이야. 자치단체 이게 기본이라고. 그래, 반드시 그 고객 그룹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이제 해두기를 바라요.